근데 이런 기법을 써갖고 연기하면 현장에서 좋아할까요? 요즘 연기 관련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무슨 연기 워크샵, 뭐 대표적으로 메소드 연기 워크샵, 뭐 우타게 마이즈너 워크샵,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나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연기를 막 더 잘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연기 테크닉 같은 걸 좀 배우면은 연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서 워크샵에 참여해서 좀 배워보고는 역시 서구 문물은 다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연기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뭐 그렇게 연기 워크숍에 참여해서 좀 배워본 다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연기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면은 내가 뭔가 좀 연기적으로 부족해갖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좀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은 이 연기 워크숍 과연 쓸모가 있는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 연기학원 같은 데를 가면 연기 선생님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추천해주는 책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가 아마도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란 책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연기 테크닉 워크숍은요, 그냥 다 이 스타니슬랍스키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세상을 떠날 무렵인 1936년도에 배우 수업이란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90년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책이 아직도 연기의 바이블처럼 읽히고 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 세계 최초로 발간된 리얼리즘 기반의 연기 교과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책 처음부터 좋은 평을 받았을까요? 연기 테크닉의 뿌리라고 말하는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란 책도요, 처음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그래요. 일단 스타니슬랍스키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우 수업이란 책이 처음 출간된 거는 러시아 말이 아니라 영어로 출간됐다고 그래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러시아 말로 된 원본이 좀 왜곡되고 그랬겠죠? 우리가 왜 전공서적 같은 거 원서를 보면은요, 한국말로 번역된 말이 좀 더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영어로 나온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여러 언어를 거쳐서 번역되는 게 중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역된 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 번만 번역이 돼도 오역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 번 번역이 되면 오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인지 실제로 이 배우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읽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리송하면서 그냥 스르륵 책을 덮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번역성의 오류 때문이라는 말도 많아요. 자, 이렇게 출간할 때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 이 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환영받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스타니슬랍스키도 초기 이론을 뒤집고 후기 이론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든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반발을 받기 마련이에요. 이게 막 배우들끼리 감정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다, 아주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런 스타니슬랍스키 이론이요, 1930년대에 미국식 연기 방식을 주도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배우들이 또 얼마나 또 진짜 같은 연기에 진심이겠어요. 스타니슬랍스키의 이 시스템 연기법을 한 올 한 올 진심으로 배우고 익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또 박터지게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맞냐 틀리냐, 나한테 맞다 안 맞다 막 이러면서요. 그 외에 같은 학교 출신인 연기 선생님들끼리도요, 연기 가르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고 어떤 방식이 좋냐, 이건 별로다, 저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때 그런 양상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연기하는 배우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 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식 연기 교육 방식인 메소드라는 걸 만든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아들러, 그리고 샌포드 마이즈너,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도요, 처음에는 스타니슬랍스키한테 사랑에 빠졌다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그냥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가지고요, 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연기적 테크닉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테크닉들이 바로 우타하겐, 이바나 처벅, 뭐 이런 연기 테크닉 워크숍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훌륭한 연기 선생님들이 주장했던 연기적 테크닉들 한없이 존중받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메소드 연기부터 우타하겐, 이바나 처벅, 샌포드 마이즈너 다들 각각 소소하게 공격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훈련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그래요. 자,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미국의 메소드, 한국에서는 연기만 잘하면 메소드 연기한다 막 그러잖아요. 메소드 연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몰입해갖고 막 진짜처럼 잘하면 그냥 메소드 연기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막 뭘 만드는 연기, 양식적이고 막 형식적인 연기, 외형에 매달리는 연기가 막 주였다면요, 이 메소드는 배우의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당대에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연기의 대명성격인 메소드 연기조차도요, 나중에는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은 연기에 기본도 안 돼 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다음은 샌퍼드 마이즈너. 마이즈너는 상대 배우와의 교감과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그러죠. 상대방이랑 막 반복적으로 막 훈련하는 거, 그거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에요. 근데 마이즈너는 공격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마이즈너도 나중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다음은 이바나 처벅. 연기할 때 나의 트라우마를 연기적 재료로 쓰고 대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연기 훈련을 했었죠. 이 훈련법도요, 배우들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캐릭터가 아닌 내 실제 경험을 연기하라는 우타하겐의 산연기. 이건 또 어땠을까요? 굉장히 존경받으면서도 시대적 착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기적 테크닉이라 하더라도요, 비판과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기법이나 테크닉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네 실용음악 학원에서 노래를 배워도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하지만 목표는 딱 하나죠? 노래를 잘하는 거, 그거잖아요. 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기 선생님들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테크닉들도요, 돌고 도는 유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우가 연기를 공부하고 훈련했다 보면은요, 어떤 훈련법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훈련법은 또 연기가 너무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한테 잘 맞는 연기 훈련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시점이 오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호기심이 생긴다면 다른 방식의 테크닉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뭐냐면요, 이러한 연기 테크닉들이요, 배우라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교과서 같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스타니슬라스키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법을 익히되 연기할 때는 그 기법을 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연기 테크닉들의 공통적인 목표는요, 그냥 진짜처럼 연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연기하는 게 다르듯이 배우마다 잘 맞는 방법도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런 연기 테크닉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들을 익히지 않으면 좀 무식한 배우 같고, 조금 뒤처진 배우 같고, 이렇게 좀 배우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뭐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건 좋아요. 나한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고, 또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갖고 무식한 배우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테크닉들을 익히고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기법을 써갖고 연기하면 현장에서 좋아할까요? 만약 어떤 특정 기법대로 연기를 했는데 감독이 이건 좀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거는 마이즈너 기법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감독한테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막 상대 배역을 우리 엄마라고 상상하고 대체해서 막 연기했더니 감독이 좀 전혀 다른 감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바나 처벅의 대체라는 기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연기예요. 이렇게 말하실 거냐고요. 감독이 아니라는데, 감독이 다른 감정이었으면 좋겠다는데. 자, 이런 여러가지 테크닉 워크숍에 관심 갖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테크닉들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쫓아다니기 이전에요, 이런 공부를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단요,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의 연극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시라고 권해요. 그 이후에 대체 왜 진짜 같은 연기에 갈망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왜 19세기 후반부터 스타니슬랍스키가 연기 훈련을 좀 다르게 해보자고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스타니슬랍스키 사망 이후에 연기 훈련의 계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배우기 이전에요, 역사적으로 연기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변형됐는지, 누가 또 그걸 반박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또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나한테 이런 워크숍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이 이론들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 이론은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훈련법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연기 훈련법은 어떤 이론에 기반한 것이었고, 또 나한테 잘 맞는 건 어떤 것이고, 잘 안 맞는 건 또 어떤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때 워크숍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워크숍 가가지고 배우고 익혔는데 이해도 안 되고 연기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연기 병신인가? 나는 연기 고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안 맞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연극치료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연극치료를 배워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가고 아는 척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걸 좀 더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서 이걸로 좀 돈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연극치료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연극치료 자격증을 따면 업계에서 막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러냐고. 이 연극치료 자격증이 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연극 치료를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그거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연기 기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기 훈련법, 연기 테크닉을 잘 배웠다 하더라도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한다기보다는 결국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테크닉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익혀야 되고 숙제처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 말 듣고 막 발끈하시거나 공격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연기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연기 훈련의 정석, 연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고 매달리는 순간 결국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연기는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요즘에는요, 연기학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연기하는 게 그게 최근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갖고 연기 워크숍 같은 거 쓸모없으니까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서 연기하고 싶다 이러면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워크숍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배워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승자인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기 훈련 기법도 중요하고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거,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